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텃밭 민심 회복을 위해 광주로 총출동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를 비롯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인 회생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5일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광주시가 바뀐 내용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8개 노선이 102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이 중 절반 정도인 45개 노선이 개편됩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 공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까지 체계적으로 창업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컴퓨터에서 마우스 조작을 통해 아파트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봅니다.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같은 가상현실 기법을 도입해 공인중개사를 차린 이중필 씨.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저도 관찰하고 고객들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150시간의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이후 4개월 동안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부터 고객 응대, 재고 관리까지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합니다.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여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현장에서 체험을 한번 해본 후에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사업 계획서대로 실질적인 고객의 니즈가 다 맞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의 장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모두 무료이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일반 졸업생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체험을 하면서 미리 내가 앞으로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85명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졸업자의 경우 3분의 2가량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달 윤장현 시장이 사표를 수리받은 광주시 산하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장 공모가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임기 3년의 사장 공모 신청서를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도 임기 3년의 원장 신청자를 오늘부터 2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28일 각각 대표이사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로 총출동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중앙당 최고위원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또 광주시와의 정책 간담회는 물론 청년과 기업인 등을 두루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지지율 정체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주부터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고 특히 이번 광주 방문에서는 이른바 텃밭 민심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강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5mm 안팎으로 적은 강우가 예상되고요. 다만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모레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니까요. 각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름 뒤를 따라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4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떨어지겠고 오늘 아침보다도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6.6도, 담양이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적 아침보다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이 7도, 구례와 보성 5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공장 인근 공터. 택시기사 55살 강모 씨는 어제 새벽 이곳에서 여성 승객 26살 임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임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데려왔다 반항하자 목을 조른 겁니다. 택시기사 강 씨는 여성의 시신을 공단 공터에 버린 뒤 그대로 달아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씨의 범행은 택시를 타고 귀가 중이라던 임 씨의 연락이 끊긴 걸 수상히 여긴 가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CCTV를 분석해 강 씨의 택시를 특정한 경찰에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용부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남도 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사택부지를 저가로 사고판 혐의 등으로 이용부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남도 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이 군수의 사택 건축비 가운데 일부만 받은 건축업자 A씨와 승진을 대가로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보성군청 고위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9분쯤 강진군 춘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민 조모 씨가 산 아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붓 동생을 인질 삼아 부모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요구한 20대 세터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그제 낮 12시 반쯤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1살 동생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감금한 뒤 부모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세터민 2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이 씨는 이날 모친과 말다툼을 벌인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객 유입에 따라 지역 내 숙박업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일원. 최근 이곳엔 관광객 발길이 늘면서 숙박시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바다 조망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매년 10여 곳의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숙박시설 증가로 현재 여수에 등록된 펜션만 70여 곳에 객실 수도 500실을 넘어서면서 숙박 체증이 풀릴 것이란 기대도 높습니다. 하지만 펜션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바로 가지 뭐 이런 데 와서 뭐 사 먹고 그래. 해치가지고 땅 매각한다고 또 해놓고 그 행정당국에서 그러면 안 되죠.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교통체증 같은 주민들의 불만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역시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 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1년간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금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에 들뜬 단기적인 행정보다는 관광 여수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말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측면으로 해야 되고 이게 관광객 우선이 아닌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관광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 산업이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발로 지역의 미래에 시꺼먼 연기를 남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13년 뒤인 2030년 광주의 인구는 지금보다 20만 명 이상 늘어난 17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광주시는 203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짜면서 인구를 170만 명으로 잡고 미래의 광주시를 원도심과 상무신도시 등 2개 도심과 3개의 부도심, 7개 지역 중심과 3개 특화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사태는 중앙집권 체제가 한 원인이라며 국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학자에게 윤리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데요. 학자들에게 윤리적 태도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이 자리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 교수께서는 평상시에 학자들에게 윤리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요새 진리와 허위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영국 브렉짓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온 말이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탈진실, 후진실 이야기인데 내지는 좀 더 가볍게는 비진실입니다. 사실과 진리를,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실을 말하는 신뢰 집단이 필요하는데 그 신뢰 집단이 될 수 있는 게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학자가 윤리만 강화되면은 사실을 이야기했던 신뢰 집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윤리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네, 윤리강령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허위를 배격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공정성, 객관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학자적 양심, 그다음에 개방적인 자세와 다양성 유지 등이 포함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자들이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 사례가 어떻습니까? 연구 위반하는 사례는 저도 직접은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그 탐사 보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그 윤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부검이었던 당시 국과수 황적준 과장께서 어떻게 그런 회유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을 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 답변이 의사의 양심과 직업 윤리였다고 합니다. 직업 윤리가 강화되면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자들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학자들은 공적 기관의 각종 심의, 의결, 의사결정 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비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양심을 조금 더 지켰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회적 환경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개인 차원의 윤리만이 아니고 사회 법제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개인 차원의 윤리와 비공식적인 제도 플러스 공식적인 법제도 같이 가야 되는데 사회적 조건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학교 쪽이니까 연구 용역 약관이 요새는 정부하고 하는 게 과업 지시서라는 식으로 돼가지고 그 관료가 학자가 어린데 이거를 학자 자문 요청서 이렇게 돼야만이 독립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요새 그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개정하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57조에 그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기관이 이번에 최순실 사태도 보듯이 그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복종 의무만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필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른 아침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광주시가 무등야구장을 리모델링해 지하엔 주차장, 지상엔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본 계획안을 놓고 시민 공청회를 엽니다. 오늘 낮 3시 광주 북구청에서 열리는 시민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시민들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무등 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지하 2층 규모 1,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관람석을 철거해 녹지 공간과 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가 바뀌는 내용에 대해 홍보 작업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기존 98개 노선이 102개 노선으로 확대되고 이 중 절반 정도인 45개 시내버스 노선이 출발지와 정차지가 바뀔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정류장과 시내버스에 안내도와 포스터를 붙이고 바뀐 노선도 등을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지만 바뀐 내용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일선학교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 등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학교 급식소와 식품 판매업체 등 490여 곳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 판매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모두 17건이 적발됐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못지않게 잠을 잘 자는 것도 고혈압 예방과 건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짜게 먹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대표적인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수면 시간도 고혈압 발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연구팀이 원주와 평창 지역 40세 이상 주민 1,715명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이 부족한 성인 168명 가운데 25명, 14.9%에서 고혈압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씩 잠을 자는 사람 933명 가운데 82명만 고혈압이 발생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수면 부족은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 한 9.5%가 고혈압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 6시간 미만 주무시는 분이 약 15%가 고혈압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 이런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혈압이 없는 건강한 사람과 수면 부족, 고혈압의 인과관계를 임상실험으로 밝힌 점이 인정돼 미국의 유명 임상 고혈압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바뀌면서 기초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46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인상됐고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까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전남에서 4천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지방도에 있는 교량과 터널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안전등급 C 이하를 받은 교량 131곳과 터널 1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성 검사를 한 뒤 기능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구조물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토지 경계 지역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지적 공부의 경계와 실제 이용상의 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를 다시 측량해 정확한 수치로 새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은 광주 동구 선교 1지구, 24일에는 광산구 독림 1지구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지구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축대와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해빙기 시설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정률이 50%가 안 되는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위험 요인이 있는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전통 어업유산들을 발굴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바구니로 물고기를 잡는 강진 가래치기, 그물을 반원 모양으로 치는 완도 갓후리, 돌담을 쌓는 신안 독사러업 등 전통 어업 방식을 오는 5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응모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가 다음 달 1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호남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구매 상담회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LG, SK 등 굵직한 대기업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에너지 전시회인 스윗 2017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